하나 이글스에 좋은 소식이 도착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대립 상황 속에서도 베네수엘라 출신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와 외야수 요나단 페라자가 2026 시즌 스프링 캠프에 차질 없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 초 국제관계의 불안정성이 K리그 스프링 캠프 준비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지난 3일 현지 시각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과 공습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가 체포되어 미국으로 송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은 이를 마약 및 테러 관련법 집행작전이라고 설명했으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군사적 침해로 규정하며 전국적 비상사태를 발표했다. 비상사태 선언문에는 국내 여행 통제와 외국 항공기 운항 중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베네수엘라 국적 선수들의 스프링 캠프 참가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특히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이던 에르난데스, 페라자, 그리고 LG 트윈스 투수 요니 치리노스의 스프링 캠프 정상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행히 현재 전망은 밝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치리노스는 육로로 이동한 후 제3국을 통해 출국하는 루트를 확보해 계획대로 LG 스프링 캠프 장소인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로 갈 예정이다. 치리노스는 LG 스프링 캠프 2조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빠르면 이번 20일 캠프장 도착이 예상된다. 하나의 두 외국인 선수 역시 합류 계획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 측 관계자는 13일 두 외국인 선수와는 계속 소통 중이며 베네수엘라 내 이동 문제도 곧 해결될 전망이다. 두 선수의 스프링 캠프 정상 참가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는 1월 말 호주 멜버른에서 1차 스프링 캠프를 시작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 태생의 1998년생 스위치 히터 외야수 페라자는 지난 2024 시즌 하나 소속으로 뛰었다. 그는 122경기에서 타율 0.27호, 125안타, 24홈런, 70타점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으나 재계약에 실패해 한국을 떠났다. 페라자는 미국으로 돌아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마이너 계약을 체결했고 트리플A에서 타율 0.307, 166안타, 19홈런, 113타점의 활약으로 다시 하나의 주목을 받아 2년 만에 K리그로 복구하게 됐다. 베네수엘라 출신 1999년생 우안 투수 에르난데스는 최고 156km/h, 평균 150km/h 이상의 싱커 움직임을 가진 패스트볼을 던지는 3쿼터 투수다. 에르난데스는 괜찮은 제구력을 바탕으로 패스트볼 외에도 완성도 높은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선수 생활 내내 선발로 기용되며 최근 2시즌 연속 100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에르난데스는 2025 시즌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산하 트리플A에서 선발 19경기를 포함해 총 34경기에 출전, 114 3분의 1이닝을 던지며 3승 7패, 평균 자책점 4.80을 기록했다. 한편 2026 시즌 K리그에는 총 5명의 베네수엘라 선수가 활동한다. 치리노스, 에르난데스, 페라자와 더불어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빅터 레이에스, 기아 타이거즈 외야수 헤럴드 카스트로가 포함된다. 이 중 레이에스와 카스트로는 베네수엘라 사태 전부터 미국에 머물러 있어 조만간 한국으로 직접 이동해 각각 팀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계획이다. 베네수엘라 정세는 잠시 외국인 선수들의 스프링 캠프 참가 일정을 불분명하게 만들어 우려를 낳았다. KBO 리그 구단들의 신속한 조치 덕에 모든 선수가 안전하게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하나 이글스로 다시 돌아오게 된 요나단 페라자가 자신의 SNS에 하나 시절을 회상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마음만은 이미 팀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페라자는 12일 자신의 SNS에 이 이상한 탱고라는 글과 함께 과거 팬들이 그의 응원가를 부르는 영상을 게재했다. 독일 그룹 징기스칸의 곡 징기스칸을 개사해 페라자의 이름을 담은 노래이다. 그는 이어 엄영상 홈런이라 불리는 홈런 장면을 재구성한 카툰도 함께 올렸다. 명상 홈런은 페라자가 2024년 4월 4일 롯데와 대전에서 벌인 홈경기에서 상대 선발 에런 윌커슨의 공을 받아쳐 3점 홈런을 기록할 때
타석에서 잠시 눈을 감고 명상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붙여진 명칭이다. 아직 팀 스프링 캠프가 개막하지 않았지만 페라자는 한국에서 활약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게시물들을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페라자는 2024 시즌 한화에서 뛰며 큰 인기를 얻었다. 시즌 전반에는 리그를 강타하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으나 후반에는 페이스가 급격히 하락해 최종적으로 타율 0.27로 24홈런, 70타점, 75득점, 오패스 0.850의 아쉬운 성적으로 마감했다. 결국 재계약에도 실패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 시즌 복귀를 앞두고 페라자는 특별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제 인생을 변화시킨 나라라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셨다고 전한 적 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려 하자 모국에 체류 중이던 페라자를 걱정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페라자는 자신의 SNS에 저는 괜찮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안전합니다. 라고 직접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페라자는 지난해 미국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산하 트리플레에서 138경기 출전, 타율 0.307, 19홈런, 113타점, 오패스 0.901의 성적을 기록했다. 샌디에이고 산하 마이너리그 최고 선수로도 선정됐다. 한화 구단 측은 2025 시즌 페라자를 주시하며 수비 능력이 향상되고 질 좋은 라인드라이브 타구를 만든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일본 프로야구 팀과의 영입 경쟁 끝에 페라자와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팀 평균 자책점 3.55로 1위였으나 팀 타율 0.266, 4위, 팀 홈런 116개, 6위. 로 공격력이 부족했던 한화로서는 페라자가 선전한다면 놓친 우승에 재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3승 359.1이닝 459탈 3진 2025 시즌 K리그를 주름잡았던 한화의 선발 원투펀치 코디 폰세와 라인 와이스가 합쳐 이룬 성과다. 한화는 이 두 선수 덕에 7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루었다. 하지만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두 선수의 뛰어난 성적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폰세와 와이스는 K리그에서의 성공을 발판 삼아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과 계약하며 한화를 떠났기 때문이다. 한화는 오프시즌 동안 팀 전력의 핵심인 선발진 재편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팀은 지난 24일 오른손 투수 오웬 화이트의 영입을 알리며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완료했다. 한화는 선발 요원으로 메이저리그 유망주 출신의 20대 중반 젊은 투수 2명을 데려왔다. 화이트는 100만 달러, 윌켈 에르난데스는 90만 달러에 계약했다. 화이트는 2023년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루었으나 두드러진 성과는 내지 못했다. 통산 8경기 무승 1패, 평균 자책점 12.86을 기록했다. 한화는 좌우로 넓게 던지는 커터와 스위퍼, 커브, 체인지업 등 다양한 구질이 제구력을 주목했으며 최종적으로 그가 커터와 스위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을 전망이다. 우한 투수 에르난데스는 메이저리그 경험이 전혀 없다. 그러나 수준 높은 패스트볼과 강력한 싱커 구사력, 그리고 선발로서 쌓은 안정적인 경력이 높게 평가됐다. 올해 트리플 A에서 34경기, 선발 19경기, 3승 7패, 평균 자책점 4.80의 성적을 냈다. 냉정하게 보면 앞서 활약한 폰세와 와이스도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선수는 아니었다. 폰세는 메이저리그 경험 후 일본에서 부진했고 와이스는 독립리그 출신이었다. 화이트와 에르난데스는 모두 190cm에 육박하는 큰 키와 탄탄한 체격을 지녔다. 평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빠른 직구도 장점이다. 한화에서 크게 성공한 뒤 메이저리그로 복귀한 폰세와 와이스의 사례는 두 선수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화이트와 에르난데스 두 사람만으로 33승을 채우기는 어렵다. 결국 선발 로테이션 전체가 그 미지수를 줄여야 한다. 화이트와 에르난데스 영입으로 류현진, 문동주까지 한화의 1에서 4선발은 확정됐다.
새롭게 도입된 아시아 쿼터로 영입된 대만 국가대표 좌완 왕앤청은 물론 선발 가능성이 열린 정우주, FA로 이적 후 부진했던 엄상백, 그리고 유망주 황준서, 조동욱 등 다소 넓어진 옵션을 활용해 선발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